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현금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의 수익률이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바뀌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장담할 수 없다며 공사화는 소재지를 바꾸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낮은 수익률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수익률은 해외 주요 연기금 대비 꼴찌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연금 운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 조사 결과 공사가 돼도 수익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의 외환 보유액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는 기금운용본부처럼 현금을 운용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투자공사의 수익률은 4.02%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 5.25%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공사가 아닌 공단을 비교해봐도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은 높은 편입니다. 5.25%인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은 공무원연금 3.42%, 사학연금 2.65%, 군인연금 2.42%보다 훨씬 높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공사가 높은 수익률을 장담할 수 없는데도 계속 공사화를 추진하는 건 소재지를 바꾸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앞두고 공사화 후 서울에 기금운용본부를 존치시키려는 꼼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전될 때까지 저희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공사가 반드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군산시가 시내버스 보조금 관리를 투명하게 한다며 3년 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규정대로 보조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말뿐인 조례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시내버스 회사 두 곳이 54개 노선을 맡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들 회사의 재정 적자를 덜어주기 위해 2013년과 지난해 68억 원, 올해 5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군산시는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시내버스 지원 관련 조례입니다.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한 경영 분석과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문가로 구성한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조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경영 분석과 표준 운송 원가 산정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외부 전문가가 아닌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보통 전문가, 대학 교수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지금 그 요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지금 못했어요. 올해도 올라오거든요. 허술한 보조금 관리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이 부분만이라도 철저히 지키면은 지금처럼 미흡하게 재정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외부 회계감사라든지 군산시가 수년째 조례를 무시한 채 시내버스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세금만 줄줄 새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북현대가 이번 일요일 제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지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주 배드민턴 그랑프리 골드 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현대는 통산 4번째 우승이자 리그 2연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위 포항에 승점 7점 차로 선두입니다. 이제 남은 3경기에서 승점 3점만 얻으면 자력 우승이 가능합니다. 전북은 이번 일요일 제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결판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전에서 이겨야 마지막 홈경기인 21일 성남전에서 우승 세리머니를 펼칠 수 있습니다.
팬분들께서 많이 응원 보내주신 덕분에 또 저희가 이렇게 잘하고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또 그렇게 홈 경기에서 저희가 우승 파티를 할 수 있게끔 이번 제주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전주 배드민턴 그랑프리 골드 대회가 개막해 8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대회는 20개국에서 300여 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국제대회 4연속 우승을 차지한 세계 랭킹 1위 이용대와 유연성 등 상위 랭커들이 줄줄이 출전합니다. 이 국제대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전라북도가 배드민턴 메카로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35회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이 종합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계단 떨어졌지만 육상 전민재가 12년 연속 3관왕에 오르는 등 3관왕을 5명이나 배출했습니다. 부안군청이 제4회 해양수산부 장관배 국제요트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김근수, 송민재 등 5명이 출전한 부안군청은 여수시청을 제치고 단체전 왕좌에 올랐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지검은 상습적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32살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 씨는 지난 8월 김제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3%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지난 2013년에는 도주 차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0시 반쯤 전주시 진북동 42살 송모 씨의 주택에서 불이 나 지붕 등 26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22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지붕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남원이 20.3도, 전주 19.5도 등 어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내일은 점차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밤 늦게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